이윤수 박사님과 양행선 사무국장님이 해주실 건데요. 이윤수 박사님은 연등회와 제주 연등회라는 주제로, 그리고 양행선 사무국장님은 광주 초파일 행사 변화 과정으로 발표가 이어집니다. 주제 발표 후에 전영준 제주대 사학과 교수님을 자장으로 해서 김미영 제주도 문화정책과장님, 김익수 제주불교신문 대기자님, 그리고 강봉근 한마음선언 제주지원 신도의 총무님의 종합토론과 총평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작하는 인사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불교연합회 회장님이시자 제주불교연합 연등축제위원장님이신 무소 허운 스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부처님 때부터 2600년이 넘은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전쟁통에도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도 그 빛은 꺼지지 않고 쭉 이어왔습니다. 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토론을 또 하고 그 빛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고 또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고 작아졌지만 끊어지지 않고 이어간다면 또 다른 시대를 맞이할 때 우리는 큰 빛을 발하라고 생각합니다. 연등회는 천년을 이어온 우리 전통문화이며 민속축제라고 합니다. 오늘 열리는 이 제주 연등회 세미나가 제주 연등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이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 한 해도 각자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연등의 온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연말 연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BBS 불교신문사 윤두호 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세대들이 다 함께 동참하고 다 함께 즐기는 그러한 제등행렬이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등축제가 되기를 거듭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불자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연등축제가 되어가지고 모두가 그 도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그 연등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가 있겠는데요. 주제 발표를 해주실 이윤수 박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수 박사님은 현재 KBS 방송 작가이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원이신 이윤수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윤수입니다. 저는 연등회를 축제적인 관점에서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연등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그것이 어떻게 세계 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는가, 그 힘을 살피는 데 주력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에 국가무형문화재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가 됐고 세계인이 함께 보존해야 되는 축제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 연등회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야 할까 함께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축제는 많이 열릴수록 좋다. 그런데 그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같이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축제라면 마을마다 그리고 곳곳에서 많이 열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등회 사진들을 보면요, 웃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진을 보더라도 그거는 웃으라고 시켜서 카메라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람들의 신명나는 축제이기 때문이거든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성공하는 축제의 가장 기본은 조직이 마련되는 겁니다. 상설 조직. 상설이라고 하면 1년 내내 가동이 되는 조직이죠. 상설 조직체가 움직여야
그것이 연계성을 갖고 통일성을 갖고 축제가 진행됩니다. 세계적인 축제는 다 그렇게 상설 조직을 갖고 있고요. 상설 조직의 집행위원장 혹은 예술감독 이런 분들은 가능한 한 10년, 뭐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 축제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가 힘을 발휘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연등회는 1996년에 봉축위원회 사무국이란 이름으로 조직이 만들어졌다가 2012년에 연등회가 국가무형문화재 122호가 되면서 그래서 연등회 사무국 그리고 그 뒤에 연등회 보존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갖게 됐습니다. 2012년이 중요한 거는 연등 축제 혹은 그 이전에 많은 이름으로 불리던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축제의 이름을 신라시대 때부터 불려져 오던 연등회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주에서 열리는 축제도 연등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연등행렬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등을 들고 행진하는 것을 제등행렬이라고 흔히들 말씀하시는데 제등이라는 표현은 사실 일본식 표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 명칭인 연등행렬로 다 같이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등회의 핵심입니다. 자발적 참여자들의 신명나는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생각할 때 내가 신명나는 축제를 즐긴 적이 있었나? 연등회 빼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다 함께 즐겼던 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광장으로 나가라고 떼민 적 없어요. 근데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데도 다들 광장으로 나갔죠. 그리고 빨간 티셔츠 돈 주고 사 입으라고 한 적 없는데 다 사 입었어요. 그리고 난 모르는 이들과 골 하나 넣을 때마다 어깨 동무하고 그러고 즐겼어요. 그리고 내 돈 주고 막 그 응원 도구를 사서 즐겼고 또 태극기를 몸에 두르는 이 말 안 되는 금기 사항이 없어지기도 했던 정말 축제의 현장이었죠. 지역도 어떤 이념도 다 모든 계층도 다 아우르고 하나가 되는 온 국민의 하나가 되는 축제였습니다. 그 가장 핵심에 뭐가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간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발성이 바로 연등회에 있습니다. 시간 내기가 어려워도 그리고 또 뭐 손재주가 없어도 연등회 보존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등을 만들어서 들고 나가게 하는 걸 가장 기본으로 삼았죠. 그래서 단체들마다 이번에는 우리 절 등이 좀 약했던 것 같아. 옆에 단체보다 우리가 좀 빛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선의의 경쟁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등을 내려서 들고 가던 것이 어느 절에 의해서 이렇게 높게 하나를 걸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쫙 퍼졌고요. 그 높이 하나를 들던 게 T자 등으로 바뀌면서 두 개의 등을 나란히 걸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등회는 훨씬 더 밝고 아름답고 활기가 더 띠게 됐죠.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우리가 더 어떻게 잘해볼까? 연등회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입니다. 예술감독이 자 가자 뭐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연등회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어울림마당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축제인데 연등회가 우리들의 축제인데 왜 버핏만 보고 걷기만 하나요? 우리는 춤도 추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어요. 축제인데 신명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들의 신명나게 놀 수 있는 마당을 하나 만들어주자. 그래서 둥국대 운동장에다가 그 이전에 올해의 음악을 하나씩 위촉을 해서 음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전국으로 배포도 하고 율동하시는 선생님이 그 온 할머니도 따라할 수 있는 아이들도 따라할 수 있는 율동을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그러면 사찰마다 팀을 짜서 연습을 하죠. 정말 없는 시간 짜내서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한 연습을 가지고 둥국대 운동장에 모입니다. 언제요? 연등 행렬하기 직전에.
그래서 몇 시간을 거기서 그 사찰 단위로 어린이, 청소년, 대학, 그다음에 사찰 단위로 다 나와서 대항전을 하죠. 거기서 달궈진 열기를 가지고 연등 행렬 행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정말 많은 분들의 모습이 발그레해갖고 말하자면 충전이 완벽하게 돼서 연등 행렬 현장에서는 그 충전된 열정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런 어떤 예열의 과정을 어울림 마당에서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준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는 뭐 전통 등 만들기 강습회를 통해서 이제 사찰의 비닐등 없애기 뭐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됐고요. 이런 등 강습회에 각종 축제의 담당자들도 와서 강습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주요 축제 현장에 가보면 소망등 달기 뭐 이래서 한지 등들이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등이 곳곳에 가서 걸려야 해요. 아, 이거 불교 등이야가 아니라 어머 이거 우리 등이네. 한국의 등이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불교라는 걸 막 내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불교가 자리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연등회에서는 전통문화의 계승 차원에서 한복 입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설날이면 아주 새 한복을 준비하죠. 그걸 설빔이라고 했죠. 그리고 추석이면 깨끼 옷으로 추석빔을 장만해서 입으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까지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낸 게 파일빔입니다. 4월 초파일에 입는 옷, 파일빔이라고 불렀어요. 그 파일빔을 입었다는 건 설과 추석이 명절이듯이 4월 초파일은 민족의 명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어디 뭐 혼주들도 예식에서 별로 한복 안 찾아 입는 현실에서 적어도 민족적인 축제인 이때에는 한복을 입자 이걸 장려해서 해외 외국인들이 보이는 반응은 정말 형형색색의 한지 등하고 한복이 어쩌면 이렇게 잘 어우러지느냐라는 감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통문화의 계승 차원에서 열리는 게 전통문화 마당이지요. 그거는 연등행렬이 있는 다음 날 그 주계사 앞에서 우정국 마당이라고 해서 거리 하나를 다 통째로 여러 가지 부스가 만들어집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의 불교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혹은 명상의 시간을 스님들하고 갖기도 하고 마당에서 그렇게 다양한 체험의 장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외국인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한국의 불교를 잘 알고 가요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여기에 한국의 모든 게 다 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체험의 현장이 바로 불교문화 마당입니다. 그리고 축제 전공자로서 축제에서 가장 빼놔서는 안 되는 게 경연입니다. 이거 뭐 좀 작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작게 시작했던 축제에서 이제 굉장한 세계적인 축제가 됐죠. 리우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카니발을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한 200~300개가 되는데 그 해에 가장 멋지게 카니발을 준비한 팀에게 어마어마한 그 특전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열띠게 경연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이 1년 동안 한 거를 그 축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이 좀 더 발전적인 축제를 만들듯이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이거는 그 베니스 카니발에서도 멋진 가면 콘테스트가 열리거나 멋진 의상 콘테스트가 열린다거나 이런 또 삿포로 눈축제 사진인데요. 여기는 이제 거대한 눈 조각 작품을 가지고 또 심사를 하기도 하죠. 우리의 경우에는 전통 전승 등 이런 또 혹은 단체마다 만든 행렬 등을 가지고 또 심사를 해서 상을 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사찰이 받아야 돼, 우리 단체가 받아야지.
좀 더 멋지게 잘 만들어야지 이런 열의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연등회가 함께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등회의 아까 자발적인 참여자들의 신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여자들의 열기가 어떤 열기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저는 이걸 꼽습니다. 연등회 그때 아마 여기 뭐 계신 분들은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요. 연등회 열흘을 남겨두고 세월호 참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온통 눈물바다였고 충격이었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던 4월달에 모든 축제가 다 취소가 됐죠. 그런데 며칠 지나서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연등회는 거행합니다라고요. 그랬을 때 우려의 목소리도 무지 높았지만 연등회 보존회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연등회는 오랜 역사 동안 즐거울 때만 열렸던 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한 시절이 열리면 축제지만 그러나 민족적 시련이 있을 때에는 국난 극복을 함께 염원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2014년의 연등회는 그렇게 국난 극복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아주 경건한 자리로 마련이 됐습니다. 사실 다 1년 동안 준비한 자신들의 등들을 다 뒤로 밀어놓고 축제를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자 빨리 백색 등을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 일주일 사이에 그 모든 것이 후다닥닥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자들의 신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연등회의 저력입니다. 흰 등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나 그 만장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혹은 제발 살아서 돌아와다오 이런 글귀들이 정말 간절했고 절절했고 그리고 종강역 사거리는 모든 사람들이 연등 행렬을 마치고 오면 거기가 해방구가 됩니다. 완전 춤판이 벌어져요. 그래서 구경하던 이나 외국인들이나 관광수월래를 하고 같이 즐기고 그리고 파하는 자리인데 그 음악이 넘치고 춤이 넘치던 그 자리가 정말 그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그들의 영령을 기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바뀐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픔도 나누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저력은 바로 자발적인 참여자들에게 있습니다. 즐겁게 축제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도만의 향기가 담겨있는 연등회가 정말 제주민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그리고 또 제주가 자랑하는 그런 무형문화재로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이것만큼은 우리 같이 가요라는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거대한 장엄 등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개인이 손수 만들고 정성 들여 만드는 작은 등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등을 들고 하는 세계적인 축제는 없습니다. 작은 등을 우리가 지금 만드는 등은 행렬등입니다. 전시하는 등이 아닙니다. 그 등을 거대한 무리가 들고 저마다의 그 빛을 발하면서 그게 하나하나의 등이 모여서 정말 또 다른 작품을 완성해냅니다. 그 등 문화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등, 상징등도 작은 등 문화가 발전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건 자발적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바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신명나게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무용지물입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그래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축제가 많은 거는 자발적인 참여자들을 역량 있는 참여자들을 길러내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선조들이 연등회를 만들어 왔던 것처럼 그렇게 흥겹게 만드는 축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 그 문화예술 쪽에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극적인 지원은 하되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완성도 높은 축제는 이 팔길이 원칙이 거의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등회는 단체마다 규모에 맞게 구성원의 역량에 맞게 그렇게 준비가 되고요. 각자 맡은 역할 분담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에 몇 명의 직원이 있다고 알고 계셔요? 한번 그냥 아무나 큰 소리로. 3명입니다. 오로지 3명의 직원이 이 세계문화유산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축제에는 집행위원장, 뭐 예술감독 있지만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왜? 연출해서 만들어가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명칭도 달지 않습니다. 3명이 100개의, 200개의, 1000개의 사찰 혹은 단체와 소통을 합니다. 끊임없이 소통을 합니다. 그 사찰에 그 관계자들이 또 수만 명, 수십만 명과 소통을 합니다. 그렇게 가장 이상적인 축제의 형식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곳이 연등회 보존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뭐 혹은 예산이 없어서 축제를 못한다는 거 다 핑계입니다. 열정과 신심이 없어서고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번 잘 놀아봅시다 하는 순간부터 축제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차세대를 이끌어라. 이거 뭐 요즘 정치권에서 2030을 잡자 뭐 이러긴 합니다만 축제에서도 10, 20, 30세대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또 그 청년 세대를 잡지 않으면 연등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제에서 젊은이들은 무거운 거 다루고 허드렛 일 하는 쪽에 속하지요. 그들에게 역할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십시오. 정치권이 왜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들에게서도 묘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소통하십시오.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연등회 보존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학생 불교연합회 이런 젊은 친구들 사무실에 수시로 드나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때는 뭐 하나 딱 던져주고 이거 한번 고민해봐. 혹은 이런 일이 있는데 니네가 이 사업을 맡아주면 어때? 이렇게 역할을 주면 정말 신명나게 해냅니다. 그런 역할을 나누는 거 그런 몫이 축제를 성공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절은 작은 절대로 또 큰 절은 큰 절대로 사실 돈이 많은 절도 있을 수 있고 단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또 아주 작은 숫자의 절들도 있죠. 그들이 작은 숫자의 절들이 연등 행렬에 참여하면서 기죽지 않게 그들이 당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더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또 여유 있는 단체나 사천은 이 작은 절들과 무엇을 어떻게 나눌까를 고심하고 그게 함께 가는 길입니다. 사실 어우러진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성공한 축제는 연등회라는 안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축제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등회 이제 마지막입니다. 연등회 발언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등회 현장에서 발언문이 낭독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글씨가 작아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돕고 모든 인연들하고 돕고 나누고 즐기겠다. 그리고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그리고 우리를 내세우기보다는 함께 즐거운 축제를 만들겠다고 서원합니다. 큰 단체, 작은 단체가 나란히 평등한 축제, 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함께 가는 축제, 인연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축제, 이런 게 연등회 발언문 속에 담긴 정신입니다. 종파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또 절 규모가 다르고 내 마음이나 내 뜻하고 다르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다른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린다는 그 축하의 의미만으로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가 돼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신을 하나로 삼으면 어떤 난관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챙기고 더불어 함께 하면서 평등하게 가는 길,
그것이 지난 13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연등회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무궁무진하게 발전해갈 연등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정신으로 연등회를 준비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행선 광주불교 사무국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는데요. 양행선 그 사무국장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불교청년회 부회장 그리고 불교 전문기획 카일라스 대표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불교연합회 사무국장님이신 양행선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양행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광주 지역 초파일 행사의 변화 과정을 이제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까쯤에 우리 이인수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서울에 저희가 봉축 행사 연등회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광주 봉축 행사가 이렇게 최근에 급격하게 변화 발전을 했습니다. 광주는 이제 그 전통적으로 광주를 포함해서 호남은 불교세가 가장 약한 고장입니다. 뭐 제주와 저도 몇 번 와봤지만 아마 제주보다 더 열악한 포교 환경과 또 여건 또 많은 인원들 또 신도들의 그런 뭐 아주 종교 인구가 가장 열악한 그런 환경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것은 지역에 있는 사부대중이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것을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난 한 2014년 정도부터 저희가 급격히 변화를 했는데 불과 이제 한 7, 8년 전입니다. 7, 8년 전부터 그 봉축 행사를 하는데 너무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 연세 많으신 보살님과 스님들밖에 안 나왔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왜 재미가 없을까?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마치 도로를 점거하면서 제등행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창피하다. 보여주기도 창피하고 한국 불교 뭐 1600년 또 호남 불교 1300년 뭐 제주불교 이래 하지만은 자주한 오랜 기간에 비해서 보여줄 게 너무 없는 창피한 행사. 그리고 아까쯤에 영상에도 보셨지만 서울에서는 잘 된다는데 어디 지역은 잘 된다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가, 이런 문제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과 또 불교단체 대표자 다 모여서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초파일 행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각심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 목표는 아마 서울 연등회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먼저 광주 불교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참가자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축제를 만들자. 가족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참가자가 정말 신명나게 놀 수 있는 그런 축제. 그리고 그 아까처럼 말씀 그 뭐 서울 연등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참가자들이 자발적인 참여, 자생력 있는 행사, 그리고 전문 공연팀이 아닌 우리 식구들이, 우리 절 식구들이 서로 만들어가는 축제, 그리고 신행단체라든지 이게 그런 참여들이 참여 주체들이 전부 다 배려하면서 서로 만들어가는 축제를 만들어보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회, 저희 광주 현황은 청년회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제 청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법회 하는 곳이 없습니다. 청소년 법회도 없습니다. 최근에 어린이 법회 하는 곳이 한 곳 생겼습니다. 유치원은 2곳이 있고요. 그래서 거의 뭐 바닥이다시피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 없는 그런 포교 환경에서 시작을 했던 축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은 배려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봉축 행사를 준비를 기획단을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 기획단은
이제 스님들이 한 두세 분 정도 이제 연합회에서 이제 참석하시고요. 불교 활동가 그나마 이제 지역에서 좀 남아 있는 대불련이나 또 청년의 중고등부 불교 학생회부터 쭉 해왔던 지역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불교 활동가들을 모으고 현재 또 불교 단체 실무자 이제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실무자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뭐 운불련이라든지 포교사단 이런 봉사자까지 전부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광주에서 역량이 있는 한 15분 그 정도를 같이 모여가지고 아까쯤에 말한 뭐 한 8번 정도 토론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계속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아마 저희가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봉축 기획단이 발전되고 나서 그해 10월부터 그러니까 전년도부터입니다. 행사를 준비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1년 동안 상근자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전문 기획단이 그 불교 단체라든지 사찰 스님들까지 다 모이는 것은 한 10월부터 모입니다. 10월부터 모여서 한 3개월 정도 계속 이야기 토론을 하면서 봉축 행사 올해의 주안점이라든지 기타 내용들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세부적인 식순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등 만드는 것과 율동을 좀 분리해서 저희는 봉축 행사만 기획을 하고 등과 율동은 좀 분리해가지고 기획단을 따로 합니다. 그쪽에 전문으로 하는 단체를 같이 결합을 해서 저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등은 이제 광주 같은 경우도 여기도 그러겠지만 이제 한마음선언 광주시원이 월등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장을 뭐 지원장 스님을 모시고 그 회원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율동은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저희는 합창단이 율동을 담당하고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그 담당자들 다 모아가지고 율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스스로 만드는 뭐 축제 목표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신도들이 참여해서 즐기는 축제, 우리 스스로 만드는 축제 이런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저희 촉파일 행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30-40개 정도 아마 1월부터 10월까지 촉파일 행사를 아까쯤에 전승 행사 이게 등 강습회까지 하면 10월까지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약 한 30-40개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한 이제 10년 정도 저희가 봉축 행사를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2010년도에는 이제 점등식을 한 곳에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지원을 해줍니다. 각 구청마다 뭐 하기 때문에 좀 5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가 인원은 그때는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45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전에는 부처님 오신 날 법회를 하면 400-500명 또는 1000명 이하로 모여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별도로 이제 광주천에 등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 전시회를 조금 많이 늘렸고요. 강습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완성형처럼 이렇게 비춰질까 좀 죄송한데요. 저희도 지금 현재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야기한 것이죠. T자형 등거리하고 등을 만든 겁니다. 한지 등으로. T자형 등거리로 바꾸면서 등이 조금 이렇게 등을 높게 하니까 등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사람이 2개의 등을 하면 5,000명이면 1만 개의 등을 이제 들고 행진하는 것이니까 훨씬 더 장엄하고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T자형 등거리나 뭐 등은 서울에서 이미 연등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입하면 지금은 뭐 쉽게 되지 않을까. 등 만드는 것만 이제 사찰에서 또는 각 개인이 만드는 것 이것만 저희가 권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등행지 위에고요.
이게 그 한 7년 동안 그전에는 주름등으로 연합회에서 궁금한 것이 이제 등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 다음에 신명 나는데 어떻게 지금은 이제 어울림마당이라고 해서 율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침에 이거는 이제 저희 그 활동 보고서의 보고 사항입니다. 보고 내용을 언제 등 강습회를 계속 하고 있는, 거의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겠죠. 그래서 등 강습회를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등 만드는 부분은 제일 먼저 저희가 한 거는 팔모등으로 바꿨습니다. 옛날에 주름등을이나 비닐등을 팔모등으로 바꾸는데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팔모등은 이제 우리 팔각등 있잖아요. 팔각등 등살에 한지로 이미 양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 가장 쉽게 재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팔모등으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팔모등에 하고 그 다음에 사찰의 상징이든 아니면 그 신도들의 그런 내용들을 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팔모등으로 제일 먼저 저희가 교체를 했고, 지금은 이게 등이 뭐냐면은 지금 등은 이제 그 다음 과정인데요. 팔모등이 이제 계속 지속된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서울에서 이미 그 규격화된 그 뭐 보리수등이라든지 잉어등 뭐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등이 이미 규격화된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개인 창작등으로 일반 신도들한테 권장할 때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접근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신도들이. 그래서 신도분들이 강습회를 3일 정도 보통 하거든요. 등 하나 만드는데 3일 걸려요. 조그만 등이.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을 신도들한테 권장을 했고 스님들한테 했더니 벽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로 현재 그 규격화된 등입니다. 이거는 서울에 이미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를 등살만 사오면 됩니다. 등살만 사와서 실로 이렇게 묶고 등을 종이를 한지를 배접을 하고 그다음에 채색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방수를 위해서 약간의 코팅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강습회를 하고, 이 과정을 사찰의 강습회를 계속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계속 그 저희가 이제 그 봉축 행사에 참여하는 사찰이 한 60개 정도 되는데 69대를 다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렬등은 지금도 저희가 중간 단계잖아요. 아까쯤에 우리 이은수 박사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자기 소원등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과정까지는 이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어린이 뭐 청소년 정광 중학교라든지 종립학교가 있습니다. 불교 종립학교. 그쪽에서는 강습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일반 신도들까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권장사항으로는 이렇게 이미 기성화된 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등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그 강습회를 겨울에 주로 이걸 계속 집중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그 행렬등을 먼저 한 것이고요. 이제 스님들이 보통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장엄등이에요. 사찰 앞에 우리 절을 대표하는 좀 큰 등을 하겠다. 그래서 장엄등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서울 연등에서 한 3년 동안 지원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작가가 내려와 가지고 그 한 4분, 자주하는 그 한 사찰에서 한 5분 정도, 5분에서 6분 정도를 의무적으로 참석해 주십사 스님들한테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팀의 작가 한 분씩이, 한 분의 작가 한 팀씩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광주천의 저 전시등은 초창기 때 1, 2m짜리 만들었던 등을 전부 다 전시회로 이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그 사찰에 맡기지 않고 저희 연합회에서 직영으로 작가와 같이 계속 작업을 하고 봉사 대신에 등 취미가 있는 분들이 저희 공방에 지하에다 조그마한 공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동 부분인데요. 율동은 아까 쯤 얘기했지만은 재미없는 축제, 그 또 아이들이 없고 어른들만 제등행진하는 축제는 더 이상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맞지 않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재밌어야 된다. 즐거워야 되고 부처님 오신 날인데 왜 우리가 춤을 못 추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서울 연둥회에서 이제 그 음악 같은 걸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강습회 일정입니다. 2017년도 강습회 일정이니까 정말 많이 부지런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처음에 이제 설득을 해야 되니까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어울림마당을 신설했는데 처음에 시작은 그 합창단이 이제 이렇게 대열로 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그 퍼레이드식으로 좀 했습니다. 리오 축제처럼 이렇게 가갖고 한 바퀴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대열 교차하고 이런 거 했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합창단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연합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합창단 구성원들하고 단장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재밌다 하면 이거 전문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의 사찰 스님들하고 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합창단에서 이걸 하겠다고 합니다. 스님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들도 다 오케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합창단을 연희단으로 먼저 바꿨습니다. 처음에 연희단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옷을 이렇게 한복을 이미 맞춰 놓은 팀은 합창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합창단을 먼저 첫 번째 팀으로 연희단으로 바꾸고 저희가 교육을 시킨 겁니다. 춤추는 거를 그 서울에 있는 그 영상을 보고 무용 잘하시는 분을 선생님으로 모셔가지고 그걸 보고 연습해가지고 그 합창단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체 율동이라고 해서 같이 한 번에 춤을 추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이 안 되니까 그때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연락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는 없어서 각 사찰을 다 다녔습니다. 법회, 초하루 법회 시작하기 15분만 스님 시간 주십시오. 법회 끝나고 15분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시간 동안 레크레이션 형태로 15분 동안 그 딱 두 곡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희단 교육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어울림마당이 시작된 겁니다. 이거 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행진 위주가였다면 지금은 거의 오시는 분들이 춤추러 옵니다. 어울림마당이 가장 주가 되는 이제 그래 어울림마당을 하니까 유치원 애들도 옵니다. 유치원 애들 옷 맞춰 입고 와갖고 우리가 무대에 올려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유치원 두 군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어린이 청년회 저희가 청년법회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년법회가 없으니까 군부대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부대 저희가 수계법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군부대 친구들이 군법사님이 하겠다. 그러면 여기 그럼 그 친구들 와갖고 우리가 티도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청년회 팀도 하고 지금은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이제 현재 어린이 2팀, 청소년 2팀, 청년 1팀, 사찰 연희단 6팀, 그리고 율동 리더는 별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봉축 율동을 교육하는 이제 저희가 사찰마다 가면서 이렇게 법회 때 그 춤추기 한 겁니다. 법회 때 춤추기 하니까 신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광주는 광주만의 좀 특이한 것으로 재밌게 좋다, 정감이 있고 규모는 작지만 훨씬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광주 초파일의 이제 주안점이 뭐냐면은 지속성을 위해서는 상근직 전문 직원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절대 진행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저희 직원이 총 3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직원 1명이
초파일 행사를 전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는 다른 행사까지 다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근직이 항상 초파일을 염두에 두고 1년 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서울 연등에도 우리 뭐 박상희 전 국장님이나 강문정 뭐 지금 팀장님이 이런 분들이 정말 20년 넘게 오랜 기간 동안 초파일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지역에서도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가들이 이 초파일 행사를 이렇게 맡아서 끊임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또 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분이 지역에 있는 젊은 활동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면, 무대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희도 예산 문제 아까 지금 이야기했지만 스님들 항상 예산이 뭐 없어서 못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 우리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요. 저희도 예산 늘려고 하는 과정이 하니까 돈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돈을 주라고 안 했거든요. 열심히 하고 저렇게 사람이 모이니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면서 돈을 더 줘야 되겠네. 그 다음에 보니 이번에 그 뭐 광주 봉축 행사 뭐 예산이 뭐 1억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재밌게 즐겁게 놀기만 하면 또 부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정말 잘 표현만 한다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사찰과 단체 구성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바꿔봐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초파일 행사 변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결과적으로 행사의 승패는 참여하는 주체가 재밌고 즐거워야 된다. 그리고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프로그램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광주도 지금 사실은 뭐 완성형이 아니니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좀 뭐 좋은 프로그램들을 서로 만들어서 같이 봉축 행사가 정말 인류문화유산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행선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이제 서울하고 광주 지역에 대한 그 연등회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논의하는 장이었고요. 이제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제주 연등회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가 지금 성보문화원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도에 계신 이제 문화정책과 과장님이신 김명 과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명입니다. 네. 오늘 그 천년을 이어온 빛으로 기쁨을 하나 되는 이제 제주 연등회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연등회라고 하면 저도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봤었던 이런 제등행렬 뭐 그런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고, 지난 이제 11월에 있었던 등축제에서 이제 경험했던 게 너무 전부여서 사실 좀 부끄럽기는 한데, 연등회 하면은 많은 도민들이, 제가 일반적인 이제 불교적인 시각이 아니고 일반 도민의 시각에서 본다면 좀 그냥 초파일에 행해지는 그냥 불교적인 인식의 하나인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내가 불교 신자이면은 찾아가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제등행렬을 보면서 뭐 좀 새로운 게 있구나 하는 정도의 이제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등회가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이윤수 박사님께서 해주셨지만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이제 이어왔던 거의 1000년을 이어온 뭐 1300년, 1600년 이렇게 이어온 그런 행사이면서 또 하나의 어떤
그 지역에서 축제로 좀 자리를 잡아야 했었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불교 행사라 이게 연등회라고 하면 이제 불교 행사 즉 종교 행사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관념이 좀 너무 깊게 자리 잡힌 게 아닌가. 사실 이 등에 대한 이 빛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치유가 되고 또 기쁨을 주어주는 이제 도민과 뭐 이제 관광객과 함께 전부 모두 다 하나 어우러지는 축제로서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등회가 이제 지역 축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8길의 원칙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물론 저희 행정에서는 가장 큰 게 어떤 안정적인 예산 지원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이제 그 예산 지원이 필요하면 아까 우리 광주 그 양행선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면 예산도 많이 따라간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럼 우선적으로는 연등회라는 이제 이 홍보, 연등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까 그 어떤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세대가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연등회의 의미라는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연등회라는 게 불교의 행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각 사찰이나 이제 신행 단체별에서 주로 이제 참여가 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제 문화예술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주도 내 문화예술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같이 또 연계를 한다면 물론 이제 종교 문화라고 해서 다른 문화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나 다 누리는 문화예술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도 한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어울림 한마당에서 어떤 그 아까 율동 그런 이제 연이다 이런 거 육성에는 저희 제주도 내에 있는 이제 많은 종교단체 이제 문화예술 단체에서 그런 걸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있고 저희가 하나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등회보다는 훨씬 이제 역사가 짧지만 매년 이제 10월에 탐나문화제라고 해서 제주 도민이 다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등회에서 각 사찰이 참여하는 것처럼 각 마을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민속 보존회라는 활동을 이제 하면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연등회가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참여가 필요하다면 연등회가 이제 초파일에 끝나서 이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그 마무리가 되면 반드시 평가를 하고 그 다음 해를 바로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좀 더 이제 올해는 어떻게 이제 주제를 가졌고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이런 주제로 좀 더 보완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각 사찰에 이제 그 아까 합창단을 이용한 연희단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특히 요즘은 이제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또 청년 예술단체가 있고 각각의 그 청년 예술인들이 각각의 종교를 다 떠나가지고 어떤 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단체 연결이라든지 그런 이제 프로그램의 협업 같은 것을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는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또 초파일 그 시즌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오는 그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단체를 종교 행사를 떠나가지고 좀 그 봄에 어울리는 굉장히 많은 좀 축제가 연등회가 그런 이제 그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민뿐만이 아니고 관광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우리의 이제 전통 사찰 방문이라든지 그리고 사찰 음식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이제 그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그런 행사들과 좀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채로운 행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있었는데 단지 이제 연등 축제에서 어울림 마당 그런 한마당에서 같이 하는 그런 행사도 좋지만 또 저희 등 축제가 또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연계를 해가지고 촛발 때 만든 등을 등 축제에 같이 활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행렬등은 각각
본인이 개인이 만들지만 이런 장엄등 같은 경우는 사실 준비 기간도 많고 한번 사용해서 그걸 뭐 다시 활용하지 않는다면 너무 사실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일본을 갔는데 거기는 물론 이제 이런 연등의 행사는 아니지만은 그런 대형 등을 뭐 10m 되는 등을 몇 년에 걸쳐서 제작을 하고 그걸 또 보관을 하고 해마다 이제 행진을 이런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물론 처음에는 이제 3m, 5m짜리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굉장히 큰 장엄등도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는 그럼 좀 다채로운 그 행렬 그리고 나의 소원등은 내가 만드는 아주 그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이제 뭐 그 딱 다다라 행사가 다다라서가 아니고 좀 뭐 연초에 아니면 뭐 이렇게 1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 해녀 문화, 그다음에 영등굿 이 두 개가 지금 21개 가운데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주의 큰 굿 아실 겁니다만은 제주의 큰 굿이 무형문화유산 등록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포함한다고 하면은 세 개가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가는 무형문화유산의 평가는 빵점을 찍는 게 포용성입니다. 그럼 사회적인 어떤 그 기능을 갖다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제주의 그 연등회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느냐,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냐. 저는 나름대로 한 8가지를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적어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석가 탄신일 하면은 그냥 봉축회 끝나고 그다음에 제등 행렬 끝나고 홀로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은 늘 거의 비슷하게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신 이제 광주 얘기를 이제 토대로 이제 끄집어낸다 그러면은 적어도 상설기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그 명칭은 차후에 논하겠지만은 제주 연등 보존위원회라든지 그런 가칭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 내에 저는 8개 내지 7개 기구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어떤 기구냐? 상설기구 내에는 적어도 이 연등 축제를 갖다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발굴해 나갈 수 있는,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연구 이 개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있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전체를 연등회 전체를 기획하고 기술할 수 있는 그런 기획 기술 분과위원회도 필요하다. 또 세 번째는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은 봉축위원회도 분과위원회도 들어가야 된다. 그 네 번째는 예산과 집행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과위원회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제등 행렬 등에도 이것도 분과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등등 해서 다음에 이제 언론 매체라든지 미디어 매체를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홍보 분과위원회도 필요하다. 등등. 그래서 8가지의 그 어떤 기구를 둘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체계적이고 좀 더 말하자면 디테일하게 이 연등회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보존위원회가 상설기구로서의 그 조금 전에도 그 광주에서 말씀을 주셨으면 3명이 행사를 다 추진하고 연간 계획도 세우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만 그거는 차후에 논한 문제입니다. 한 사람에도 뭐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어떻게 일 처리할 것이냐는 거는 다음 기회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주도 내에 불교 대학이 꽤 많습니다. 적어도 한 5개 대학이 지금 있는데 그럼 불교 대학에서 지금 배출된 인원이 몇 명이냐?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럼 합창단은 어떻게 되느냐? 20여 개가 됩니다.
그럼 부합해서 6,000명이 우리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연동회 때만이 아니고 모든 행사 때, 모든 축제 때 이분들이 참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유인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불교 대학 내에서 지금은 예서 1년 과정을 가겠다 교과 과정에서 뭐 인문반이라든지 또 대학원은 경전반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일반 반에서 인문반에서 교과 과정 커리큘럼 자체를 그 속에 등 제작 및 체험 실습 이러한 교과 과정을 넣는 게 좋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인적 자원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냥 입학하고 졸업하고 그러니까 1년 과정 동안 일주일에 1시간씩만 등 제작에 참여만 한다 하더라도 1년이면은 아마 전문가가 확실하게 양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문 강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전문 강사는 처음에는 외부 사람을 갖다가 전문 강사를 초빙해야 됩니다. 물론 출연료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효과 면에서라든지 성과 면에서 따져질 때는 굉장히 밝은 전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사가 한 불교 대학만 강의만 끝나는 게 아니고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나 불교 문화대학에 왔다. 그러면 수요일 날은 불교 대학에 갔다.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뭐 서귀포에 간다든지 아니면 하루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정에 따라 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게만 하면은 얼마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전문가가 와서 최소한 맨 처음에 좀 강조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면은 골조가 좀 어렵습니다. 골조가 그 구조를 잡기가 그 세체로 만들기 때문에 골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배접하는 부분, 이 한적이 붙이는 부분입니다. 종이 붙이는 부분, 그 다음 채색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방수 처리하는 부분, 이런 등등 굉장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교과 과정에 1년 동안 터득하게 되면은 무난하게 소화를 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강사분들이 대학생, 재학생단 불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자. 그럼 일반인이 공개할 때는 누가 주관이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성부문란이 주관이 되든 또 아니면 단체가 주관이 되든 강사 한 번 모셔와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전 다 뽑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저에게 맡으시는 제가 저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 등 제작에 활력소를 풀어놓을 수가 있고 재미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은 등 제작을 지금 행렬등이나 장엄등 위주로 가는데 행렬등에는 저는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역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읍면 지역이 지금 제주도는 읍면 지역이 각 농산물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자는 당근, 우도는 소라, 대정은 마늘, 감자, 애월은 수박. 안드링이 무엇입니까? 추자도, 한림, 조기. 그 행렬 등을 그와 같은 걸로 제작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외부 사람들이 봤을 적에 제주도는 이와 같은 특산물이 생산이 되고 있구나. 이걸 등까지 활용을 하고 있구나. 그럼 지역민들도 참여율도 높을 수 있고 소득도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와서 조금이나마 동기 부여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집거리가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역민이 조금 힘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정 안 될 적에는 처음에는요, 마을 분여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해녀들을 같이 참여시켜가지고 해녀등 같이 만들어 줍죠. 그럼 강사를 직접 그 마을에 마을회관 뭐 아니면 다른 공공장소 빌어가지고 얼마든지 추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 문제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찰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찰 음식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불교 대학생들에게 그 교과 과정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사철 음식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 제등 행렬이 끝나고 나서 한 장소에 모였을 적에 한 마당 풀이라든지 한 아름다리라든지 그 제목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부스를 줘가지고 사찰 음식만이 아니고 제주의 향토성 음식을 즐비하게 정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입맛을 높일 수도 있고 관광객들도 그에게도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찰 음식도 같이 결부시켜서 검토해보는 방안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조금 빨리 지는 것은 동선 문제입니다. 제등 행렬의 동선 문제는 지금까지는 도구 공설 운동장에서 이 탑선까지만 이렇게 연계해서 해왔는데 저는 네 가지로 봅니다. 동서남북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동서남북. 동에서는 어디까지, 서부터는 어디까지. 동서남북을 그걸 신행단체나 아니면은 종단을 나누어 가지고 남쪽에서는 어느 정도에 맞고 서쪽에서는 어느 정도에 맞고 그래서 이것이 십자로에서 어느 한 지점이 집결이 되도록 되는 겁니다. 집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어떤 국제 마라톤 코스 모양으로 시민들도 등 들고 나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돋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리적인 한계점입니다. 진주 남강이라든지 청계천에는 이 내천이 있고 강이 있고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연결된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 등을 띄운다는 것은 그거 참 날씨가 안 좋으면은 이게 예측 불허라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자연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서귀포의 천전이라든지 산지천 갖고는 조금 빈약합니다. 이건 동네 축제가 아니고 적어도 전국을 규모로 세계의 축제를 규모로 한다 그러면은 빈약하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문제를 굉장히 검토 있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다음에 이제 한마당 풀이를 할 적에는 마찬가지로 적어도 공설운동장 스탠드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밑으로 볼 수 있게끔 제가 윈블던 테니스를 가보니까 20개 경기장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좌석에 앉아도 윈블던 테니스 하는 선수들이 여기 몇몇을 낱낱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어떤 인공적이든 자연적인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김명 과장님 옆에 저하고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옆에 앉았다고 해가지고 단번에 1억 더 주십시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적에 적어도 예산을 안정되게 확보하려 그러면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내용이 알차야 됩니다. 전체 도민의 축전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장엄하고 이런 세계적인 축제를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일본이 홋카이도 육기마츠리 눈축제는 정말 최초의 발상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도청 앞에 눈사람 만드는 것이 그게 지금 홋카이도의 세계적인 3대 축제 하나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왜 우리도 그렇게 못합니까? 처음 발상이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크게 변화를 주면서 나중에는 진짜 세계적인 규모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추려서 해본다면은 어떤 종교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월한 불교 행사만이 아닌 그런 축전으로 발전해 나갈 때 제주 연등회가 긴 길을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선언 제주지원 신도의 총무님으로 계신 강봉군 총무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마지막으로 듣고 이제 발표하신 패널들의 이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마음선언 제주지원에서
장엄등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랄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봉축위원회라든가 등 이런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배워와서 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마음선언 본원이 경기도 안양에 있습니다. 가끔 법회를 올라가 보면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청년회 때 가보면 장엄물을 어마어마하게 진짜 보면 신심이 올라오게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한 본원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기획을 해가지고 음력 1월 1일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한 100일 정도 정진해서 장엄등을 만들거든요. 등에 관련된 지식인 전무한 상태에서 어깨 너머로 가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만 본 상황에서 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한 1, 2m 정도 그 정도 광주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했다라 했는데 우리도 한 그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단지 산 모양으로만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배접하고 전기 놓고 그림으로는 십장생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본원처럼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그때 용 한 7마리 하고 나름대로 등 제목을 큰 스님 계실 때는 이렇게 제목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럼 그 등 의미도 다 있고 해서 그 등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이렇게 만들게 되는지 본원도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등을 만들게 되면 그런 제목 또 그 등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도 거의 석 달 정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의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도 좀 대형으로 장엄물 만들고 메인 등을 만들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 어린애들을 위해서 어떤 캐릭터, 뽀로로라든가 그런 등을 만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갖춰졌거든요. 저희들 골주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골주 딱 끝나면 전기가 알아서 그냥 전기 적절하게 등을 쫙 설치하고 그 다음 다 끝나면 배접 딱 들어가고 배접이 끝나면 채색 딱 하고 코팅하고 시작하면 저희도 진짜 해마다 입술이 터지더라고요. 한두 사람은 진짜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다 끌고 가지 그러지 않고 어떤 의무감이라든가 이런 책임감 이런 걸로만은 조금은 힘든 것 같고요. 일단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하게 되는데 거의 마지막에 임박하다 보면 한 10에서 20명 정도가 매일같이 나오거든요. 그 장엄물 만드는데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신심, 환희심 이런 것만 끄집어낸다라고 하면 굳이 막 와서 억지로 해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열정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가 지금 토론하는 이 자체가 지금 요 방향성하고는 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지원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연등의 홍보나 예산 지원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상설기구 설립이 이제 서울이나 광주나 이제 3인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이제 발표에서도 하셨고 관련해서 이제 연등의 홍보와 예산 지원에 대한 이 박사님의 이제 견해를 또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양행선 이제 총무님께는요, 그 연등 제작 후에 재활용하는 부분 이게 과연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접고 그걸 재활용이 가능한지 그거 하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제주지원에서 연등 제작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들으셨겠지만 광주 쪽에서는 또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나누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우선 이제 이 박사님께 이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 약간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세미나인데요. 세미나는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그 발표 내용에 맞게 토론자가 거기에 대해서 신랄한 질문, 궁금한 걸 막 퍼붓고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는 걸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발표자셔서 제가 들으면서 오히려 궁금한 게 있어 손들고 묻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일단 먼저 홍보 얘기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등회가 2012년에 국가무형문화재가 됐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는 건 불교 행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 온 국민의 행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종교색 주관하는 게 불교계인 겁니다. 참여자는 온 국민이어야 합니다. 왜? 국가무형문화재니까. 더구나 지난해에 세계무형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이건 불교 행사가 아닙니다. 더구나 제가 이제 역사적인 것들을 박사 논문에서 다 고증을 해냈는데 심지어 80년대에 미도파 백화점 그 시절에 서울의 미도파 백화점에 뭐 써 있었는데요. 추파일 기념 할인 대매출. 80년대에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할인 대행사가 이루어졌었어요. 물론 일제강점기에도 종로 그 종각을 주변으로 하는 거리에서는 오히려 경성 상인연합회에서 주동이 돼서 등달기 운동을 벌이고 이러기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리니까, 판매에 영향을 주니까 오히려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제가 어디 무중가를 갔는데 지역 사진이 붙어 있는 걸 봤는데 무주라는 지역이 시가지로 승격되는데 온 그 시민들이 연등을 들고 행진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닌데도 그런 행진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일상화됐던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80년대에 왜 대규모로 여의도에서 기독교 집회 열리고 대규모로 이러면서 그 이전까지에는 종교가 달라도, 종교가 없어도 4월 추파일이면 하루 잘 쉬는 날이었어요. 종교가 없어도 절에 가고, 절에 가서 그냥 모두의 소원을 빌고 등 달고, 그리고 거기 산에 가서 놀고, 절에서 법회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도 했거든요. 없는 절은 없는 절대로 그런 작은 문화 행사 즐기고 돌아오는, 잘 놀고 돌아오는 민족의 명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80년대 이후로 흑백 논리에 의해서 이건 불교, 이건 기독교 이렇게 막 나뉘게 되면서 어느 날부턴가 연등회는 불교인의 행사, 불교 행사가 돼버렸어요. 이제 이거를 바꿔가는 노력,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도구, 시구 이런 쪽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거는 불교 행사, 불교계가 주관하지만 민족의 행사다. 그리고 세계인이 지켜보는 행사다라는 점에 초점을 두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속에 잠깐 제가 몇 가지 짧게 하면, 아까 뭐 무용단과 연계를 얘기하실 때 사회자님께서 일반춤과 불교춤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반춤과 불교춤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신명나게 즐길 수 있으면 그거는 그 시대의 춤인 것입니다. 오늘날 무용가가, 현대 무용가가 이번에 이런 축제에 제가 이런 무용으로 율동 한번 하면 어때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됩니다. 부처님의 상호가 시대를 흐르면서 그 시대에 맞게 변한 것처럼 눈은 몇 센치여야 되고 뭐 귀는 몇 센치, 이런 규격화된 전통의 계승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활짝 열고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질문이 이제 그 등 제작 후에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쯤에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전통등 전시회 또 이렇게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전통등 전시회는 돈이 있으면 합니다. 돈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행렬등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전통등 전시회는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전문가 그룹이 필요한, 그래서 굉장히 좀 장기적인 어떤 플랜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쯤에 이게 장엄등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장암등도 아까쯤에 우리 선원에서 이야기했지만 저희도 광주 선원에서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한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모든 사찰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다 하면 장엄등 만드는 부분은
긴 시간,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하고 아까쯤에 뭐 강습회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긴 시간이 있지만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음물 부분은 사실은 좀 잘 생각해서 길게 하시고 그다음에 행렬 등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행렬 등이 주 관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장음 등은 재활용 당연히 가능하죠. 아까쯤에 이야기했지만 제주의 특성을 담은 등을 만든다고 하면 어느 곳에 내놔도 그 한지에 비친 아름다운 불빛이 아마 보는 외국인이나 탐방객들이 굉장히 감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부분은 가능한데 우리가 그에 관련된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저기 서울이나 어디에서 사가지고 또는 빌려와가지고 제등 행진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지다 보니까 고장이 납니다. 이렇게 좀 훼손이 됩니다.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뜯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재활용 부분은 상당히 그 안에서 충분한 그런 역량이 성숙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를 선원에서 만든 등을 다시 어디에서 행렬하겠다. 많이 훼손이 조금 됐다 하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수리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생각을 해서 저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실무자 입장에서 제가 봉축 행사를 2005년부터 이제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그 단계를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먼저 만들 수 있는 거 행렬 등 위주로 하고 장엄 등은 장기 프레임으로 가지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쯤에 연희단 좀 이야기 지역 무용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협력 이야기 하셨는데 좀 안 좋은 예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희단을 이제 어울림 마당을 하고 싶은데 사찰에는 신도가 없다. 또는 우리는 다 할머니들밖에 없는데 누가 하냐? 그래서 우리 딸이 그 어디 뭐 무슨 대학교에 무용단 다니는데 그 학생들 데려와 가지고 한다. 그럼 우리 절에서는 돈은 그러면 한 200만 원 주고 무용단 데리고 와갖고 그렇게 하면 행사가 끝납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무대에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돈 주고 그 친구들을 부르지 왜 우리 못 추는 우리들 불러서 행사를 하느냐 이렇게 나중에 신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만드는 축제가 주가 되는데 율동이나 등도 스스로 만들 줄 알고 돼야 그게 다음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아까쯤에 실무자가 필요한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병철 기자님한테 여기 담당한 실무자 있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계속 꾸준히 지구적으로 할 수 있는 실무자 빨리 구하시면 정말 제주는 너무 잘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사실 플로에서 이제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선보문화원의 이제 기획부장 선생님의 당부가 10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앞전 행사에서 20분 빼먹어 놓고 저한테 10분만 요구하면 저는 50분짜리 행사를 이 발표를 진행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이윤수 박사님 말씀 중에 연등이라는 표현이 옳다, 연등 행렬이 옳다 이러는데 연자가 태울연자거든요. 태울연이면 그 제주 연등회에서는 이제 연등회 다 끝나고 나서 그 등을 불 끄고 집에 들고 가지 않습니까? 들고 가고 집에 놔뒀다가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제주의 연등회 마지막 축제 콘텐츠로 전환한다면 말 그대로 탑동광장에 이렇게 모아놓고 등을 다 모아놓고 불을 딱 지펴서 태워서 들불 축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또 어떨까 이렇게 잠깐 생각은 해봤습니다. 저희 그 지역 문화 콘텐츠, 그러니까 불교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실제로 저도 이제 축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글을 좀 써보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임팩트가 없다가 결론이에요. 계속 그래와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김익수 대기자님께서 칼럼을 써주시고 제가 논문을 쓰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열심히 쓸 거고
여기 계신 이제 성보문화원에서는 이런 형태의 학술 회의를 계속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하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뭐 제가 궁금한-거나 청중들이 궁금한 거는 같은 관심사로 이제 몰아서 이 정도에서 선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진행하는 것은 좀 사족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좀 갈무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제주벌교연합회 사무총장이고 집행위원장을 9년, 10년,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2억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행사 규모나 모든 것이 상당히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또한 이 등 만드는 거나 이런 것도 중앙에서 내려가고 그 강습을 시키려고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 해군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잠정 중단됐고, 또 기마대도 참여를 해서 행진도 한 적이 있고, 경찰 기마대, 그리고 학생들 군악대도 이제 참여를 시켜서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연계만 시켜준다면은 상당히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할 때 연계만 시켜준다면은 얼마든지 활용도가 높고 같이 축제를 만들어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서로 협력해갖고 이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도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주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일이기 때문에 꼭 연계 좀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